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한 걸음 물렀다가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또 세웠는데요.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도 코스피 3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수도 강하고 상승 하락 종목수를 봐도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데요. 분명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하칠기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유 전문위원. 자, 이렇게 오늘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3천 시대를 열었고 양시장 나란히 또 상승을 했죠. 뉴욕 증시도 강하게 올려 세웠는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3대 지수 모두 다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시효과에 대한 흐름들도 지금 현재는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인데요. 전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항상 매수를 유지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가까이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투자 쪽에서 1조 6천억대의 대량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외국인 쪽도 1,000억대의 매수를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개인 투자자들이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고객이탁금이 1월 6일 기준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1조 4천억 정도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고객이탁금은 68조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좀 풍부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좀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작년 쪽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 35조 9,500억, 전년 대비해서 뭐 29% 정도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그리고 LG전자 쪽의 주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봤던 그런 부분들이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재료에 좀 민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들 그리고 정책주들에 있어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3,000포인트가 넘어섰었어요. 어제 고가 기준은 3,055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고평가가 아니라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조지표를 좀 보더라도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과거에 이격도 정도로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 좀 급등이 고점권역을 했던 부분들이 62격도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 때에 140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과열권 신호가 좀 나왔을 때는 62격도 자리대가 약 한 120에 근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왔을 때 과열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고점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62격도의 과열 이 구간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리하게 좀 배팅을 하지 말자, 기준점을 좀 잡고 보자라는 그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실적주들, 또 정책 관련주들 흐름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격도는 과열권역이에요.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회귀를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이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아야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후유증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오늘까지 좀 보게 된다라면 금요일이죠. 보통 이제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양봉 캔들의 개수, 즉 10주 동안 계속적으로 좀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10주 동안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온 거래일수는 한국 증시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과거에 있을 때 2001년도 때에 9주 연속으로 양봉이 좀 나왔던 거, 그리고 2004년도에 9주 연속적으로 좀 양봉이 나왔던 이외에는 10주 연속적으로 10주 동안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승 출발을 하고 난 시초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장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5일선을 좀 기준으로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 시도가 좀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윗꼬리를 좀 달아준다는 얘기는 이제 피로도가 좀 쌓여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로감이 좀 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업종마다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도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PBR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PBR 1배 이하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수단매가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되니까 실적주들을 위주로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전망이라든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있어서 뭐 IT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 비메모리, 2차 전지, 5G 이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적까지도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정책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 상승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뭐 이런 쪽에서 순환매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그린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태양광 쪽, 퍼스트솔라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수소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뭐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30%가 넘게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퓨얼셀 에너지 같은 경우도 20%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좀 잘 알고 있는 니콜라 같은 기업도 10%가 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도 순환매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테마성의 흐름들,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겸비가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린이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이 그린이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태양광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OCI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7만 원 이하권역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폴리실리콘 가격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당 자산 가치가 10만 7천 원이에요. 아직까지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이들 쪽에 있어서 LS 쪽, LS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계량거리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소 쪽 같은 경우는 뭐 JN케이터가 스몰캡 정도에서는 좀 그나마 우량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림산업 쪽에서 분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한 차례 수소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테마성의 흐름들이지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JN케이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수소 쪽에 관련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소재 쪽이 특히나 많이 올랐었죠.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장비 쪽에 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LG 쪽이나 삼성, SK이노베이션 이 3사들 같은 경우 증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소재 쪽도 많이 움직였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랑 그린일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주도 업종군들보다는 많이 못 올랐죠.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4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다음에 개선될 수 있는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되면 화학이라든가 자동차, 보험 업종군들이에요. 이 업종군들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래도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 실적의 좀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니까 이 세 개의 업종군들은 좀 봐도 좋다.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예상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 현대차가 지금 동시효과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과의 협력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동시호가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지수사 하나입니다. 하나 쪽에 있어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낼 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PBR 한 배가 안 되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하나 같은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지만 추세가 깔끔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8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도 3천 시대를 연 코스피 시장입니다. 하루 쉬어가면서 이렇게 단번에 3천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강했습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특히 기관의 매수가 강했는데 3천선 안착에 도움을 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죠. 그런데 대부분 이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의 물량이었다는 점에서는 이 수급의 지속성도 계속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 어제장에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현명하게 수익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해보길 바라면서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대체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의 상승이 가장 눈에 지금 띄는 모습입니다. 8% 넘게 오르면서 96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0.85% 상승입니다. 네, 82,900원 선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1.13% 오르면서 35만 7,500원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 2.6% 오르면서 69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1.7% 오른 40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현대차는 조금 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현대차의 애플카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자, 장전부터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0.87% 오르면서 3,05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지금 9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현재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제약이 0.가량 오름세고요. HLB도 0.5%가량 오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임상 결과 발표 등 올해 모멘텀 몰려있다는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젠도 0.8%가량 상승이고요. 유럽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2종의 타액 검사법 적용을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8%가량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인 인타스와 또 1,200억 원 규모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 1.4%가량 빨간불 켜내면서 18만 8,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파란불 켜내면서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CJENM 1% 넘게 오르면서 14만 9,4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하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 그리고 코스닥 0.46%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장 출발하자마자 지금 현대차가 17%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같이 나머지 종목 시그널 또 같이 주실까요? 네, 현대차 아침에 이제 그 애플카 관련해서 이제 떡밥이 굉장히 큰 게 던져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17% 급등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갭상승이 나와 있고요. 현대
뭐 오토에버라든지 지금 현대 관련주도 다 갭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시총이 굉장히 크죠. 시가총액이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렇게 이제 갭이 뜨게 될 경우에 추격 매수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소형주들 1,000억 미만의 뭐 소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갭 뜨고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 기억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간 대형주는 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유 중이시면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저께 종가 부분이 지금 21만 원이 저항이었거든요. 그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료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날 건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 현재 뭐 아이폰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면 뭐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이제 제조 기반 시설을 전혀 애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외주를 줘서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이카가 생산되었을 때 현대자동차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이쪽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껍데기가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애플에서 나오는 것을 사게 되겠지만 사용하게 되겠지만 자동차 껍데기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뭐 현대차에서도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애플에서도 전기 자동차 자기네들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기술이 뭐 쉽게 그냥 오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내일부터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뭐 2027년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을 해서 뭐 그때부터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떡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뭐 모빌리티 회사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라는 그런 OS가 이제 플랫폼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애플 쪽은 뭐 아이튠즈라든지 뭐 자체 개발에 있는 OS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도 이런 식으로 좀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출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OS가 자동차에 이제 실릴 텐데 안드로이드 쪽이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차량 전용 그런 OS들이 장착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자동차가 미래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뭐 좀 지위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제 이 제조업적인 기반 플러스해서 OS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적인 OS가 없다고 하면 이 아이튠즈, 그러니까 애플의 그 OS를 현대차에서 적용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더 좋은 국산 OS가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런 관점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에서는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조정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선 하나 그어놨거든요. 추세 저항선이었는데 오늘 이걸 갭으로 살짝 돌파해서 뭐 또 장대 양봉 하나 나오겠구나 했는데 어마어마한 갭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 나올 시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대자동차는 제가 그 오너가 이제 새로운 오너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고가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일단 27만 원이 신고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제가 저항을 받아서 조정이 한 번쯤 나올 수 있겠다 했던 밴드대가 요 밴드대입니다. 25만 원 좀 아래인데 요 밴드대까지 지금 갭 상승 나오면서 벌써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 살짝 거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고요. 현대자동차는 상승세가 좀 상당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를 해주신다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뭐 소형주든 대형주든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식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내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 대형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대형주들 잘 가고 있죠. SK하이닉스 일단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든지 자기가 손절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다고 하면 손절가 잡고 뭐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SK하이닉스 지금 보면 파동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이게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파동이 한 3번 정도가 나와주면서 지금 5파 상승이 나왔거든요. 5파 상승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뭐 최소 목표가가 뭐 14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따라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고 섹터가 뭐 IT 섹터도 가고 바이오 섹터도 가고 돌아가면서 뭐 거의 모든 섹터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겠다 하면 뭐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 정도 기준은 잡고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매수 진입을 하시기보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기간 조정 눌림이 나오는 거 기다리셨다가 뭐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구간들 보이시죠? 앞에 뭐 한번 상승하고 기간 조정 이후에 눌렸다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시점을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SK하이닉스 뭐 지금 뉴스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사지 마시고요. 뉴스가 나올 때는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그분들께서 아는 종목들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종목들, 이름이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몰리게 되면 시세는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의 상승 흐름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중과 함께 추격 매수에 가담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밀림에서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이제 스마트 자동차 관련주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날부터 바로 이렇게 시세에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자율주행 섹터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도 상승 추세의 하단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기간 조정을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략 가능하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기간 조정 중인데 이제 거의 뭐 끝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준을 21선 정도 잡으시고요. 오늘부터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 하면 지금 상단으로는 이제 저항 자리가 한 5,700원 정도인데 이 가격대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4,5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생각됩니다. 지금 상승하고 기간 조정 거치고 방향성 아직 안 나왔지만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봐서는 상승으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모트렉스라든지 라닉스 관련주들 모두 다 움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게임빌이 생각보다 상장 초반에는 이제 좀 굉장히 히트를 쳤던 종목인데 지금 실적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적자 지속을 쭉 해오다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0년 들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혜를 두둑히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020년도 프로야구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실적이 흑자를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자본 2,700억 정도에 시가총액 2,400억이니까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있죠. 실적적인 면까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52주 신고가 넘어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저항 구간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작이 올해 워킹데드를 활용한 게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신작 게임들 나올 텐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4만 원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연 전문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1.67% 오르면서 3,08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고 장 출발에 비해서는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주 국내 K배터리 3사 모두 다 최고가를 달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이루온 또 흐름이 좋은데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코스닥 오늘 현대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코스피가 현대 쪽에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는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께서 애플하고의 관계 이야기 다 들으셔가지고 아실 텐데, 일단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나머지 쪽은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거 상승은 하지만 현대차라든가 현대그룹들 기아차에 비해서 조금 상승세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지금 대형주 쪽을 좀 끌어올리면서 지수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대형주가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온다 하면은 또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또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작은 종목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흔들 필요 없이 멘탈 잘 잡으시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소형주가 0.37%서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했을 때 좀 대등합니다. 지금 바로 또 이제 또 상승 종목 622개, 또 하락 종목 627개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오히려 코스닥이 살짝 코스피 대비해서 눌림을 줬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루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온 같은 경우는 12월 29일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에 했는데, 자, 눌림을 준 사고, 그리고 나서 그 눌림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이론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크게 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렸었고, 거기에 또 이제 이치 기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치 기반 같은 경우는 VR에다가 AR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좀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성장 조수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LG의 이치 기반 서비스가 이제 광고 쪽으로 또 연계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고 같은 거 핸드폰 좀 보고 있다가 내가 관심 있어서 또 광고를 봤는데 또 다른데 또 어떤 페이지라든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그거를 알아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광고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LG라든가 LG 유플러스에다가도 이동소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부터죠.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1,700원까지 목표가는 한번 우리가 수익을 한번 높여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라에다가 목표, 이 가격은 그대로 변동 없이 가져가자는 말씀 드리겠고, 뭐 목표가 도달했을 때 뭐 수급이라든가 뭐 거래량에게 받쳐준다고 하면 또 변동을 또 줄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매매 시그널로서의 종목은 로보스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그룹주가 한 번씩 상승할 때마다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 회사 같은 뭐 산업용 로봇이죠. 직각 좌표 로봇이라든가 수표, 다가음절 로봇, 뭐 범용 로봇, 뭐 글라스 및 뭐 웨이퍼, 반송용 로봇 등 이제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자체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산업용 로봇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평판 디스플레이용 뭐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IT 부품 제조를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최대 주주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최대 주주가 LG전자 되다 보니까 보시면은 자, 부채 비율이 72%게 되지 않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2018년도 2018년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유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800% 정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 좋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으로의 어떤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거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꼬리 달렸고, 그 다음에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5일 날도 좀 꼬리가 좀 달리면서 순차적으로 달리고 있지만은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나중에 한번 눌림이 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눌림을 줬을 때 이렇게 엠파로 가는 눌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주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눌림목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2번처럼 옆으로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만약에 1번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한 17,000원까지도 아니면 또 16,000원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라든가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보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서 일단 관망하고 매수 보류하고 뭐 눌림을 주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기회를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코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스코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회사가 이제 있는데 그 관계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셀루메드입니다. 근데 이 셀루메드가 거래 정지가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대로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회사를 통해서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시계를 제조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관계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신약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PLC 칩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성장주로서의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지금 한 2,265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한 5일선까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 타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6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00원 정도에서 2,150원 이렇게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셔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치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정말 강합니다. 1.87%, 1.9%대까지 지금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4%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총 상위주들 흐름만 보더라도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거의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만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터리주들도 굉장히 강하네요. LG화학이 지금 100만 원대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2차 전지주들의 강세와 함께 에코프로비엠이 3%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양시장의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상황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12월 11일 도전 종목이었던 동국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금 목표가는 터치한 상황인데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에 따라서 일단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좀 강하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주식도 이러한 모습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부는 조금 선반영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보다 이제 추후에 올라갈 종목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는 이제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섣부르게 이제 고점을 예측하기보다는 항상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시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전략과 마찬가지로 상승장에서는 항상 조금 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 이제 삼성전자가 오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9%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나 뭐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반도체보다는 더 이제 강세이고요. 일단은 대형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차익 시장이 나온다면 코스피에서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좀 투자를 좀 유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천천히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대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이제 조선 철강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7, 8월부터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매 시그널에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셨다가 주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기보다는 눌렸다가 이제 올라가고 이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뭐 철강이나 조선업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실물적인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면 일단은 지금은 뭐 시장에서 이슈가 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반복해서 끌고 가시면 뭐 좋은 모습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시켜서 뭐 10,000원 거의 다 이제 갔는데 뭐 아무리 못해도 10,000원짜리는 갈 것이니까 천천히 끌어가시고요. 뭐 10,000원, 12,000원까지도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들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주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은 11선을 지지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선 지지받고 있으니까 지지 라인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11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눌리더라도 11선, 21선까지는 중간에 터치를 해주지만 보통 이제 11선을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넓게는 21선, 뭐 짧게는 11선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11선 깨기 전까지는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사실 삼성물산의 뭐 호재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의 영향을 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삼성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코스피 지수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좋으면 이 종목도 따라갈 것이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주가 지금 강세이고 코스피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끌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모토닉입니다. 모토닉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원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이고 이 부품 업계이죠. 부품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 잘 한번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종가에서 딱 진입하는 게 딱 좋았는데 일단 지금은 살짝 떠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일단 올라간 종목은 보내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는 다시 한번 주거든요. 일단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만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버리시고 차분하게 그냥 대응을 하시면 기회는 확실히 주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15,000원짜리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네,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많이 눌리고 일단은 그렇다면은 13,000원 한번 찍고 이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더 좋겠지만 일단은 네, 지금은 좀 그 관점에서 상승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네,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1차적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6,000원 이 자리를 좀 강하게 정고점 자리를 강하게 올려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자리 오면은 1분 수익 시장 하시고 네, 다시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시고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 자리에 부딪혔다가 다시 눌려서 이제 강하게 좀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에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네,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 전략들 봤고요. 자, 오늘은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도전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거의 이제 차트가 바닥권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이 올라간 많이 상승을 시작한 그런 종목보다는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종목을 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테리어 관련해서 예전에 작년에 이제 한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대리바트랑 일단 인테리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고 1인 가구 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일단은 지금 자리 뭐 양호합니다만 5,400원 뭐 전일 종가 정도가 회복되면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눌려버리게 되면 일단 11선 뭐 이 자리 지지받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자리부터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5,4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5,700원 정도 여기 박스 구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5,700원 지켜보시고 선저가는 5,000원 보시면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은 시공테크였습니다. 가격 전략들 잘 확인하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양시장 계속 지금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대까지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0.4%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 현대차 그룹주들 굉장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잘 가고 있고요. 특히 현대위아 지금 23% 급등 나오고 있고 또 있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유가 회복되면서 이 목표가 이미 터치하고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들 리뷰도 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 흐름 보면 오늘 좀 진짜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이 좀 소외를 봤는데 코스닥에도 빠른 좀 상승 회복을 좀 기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대형주들 보면은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아주 수차례 말씀드렸던 현대그룹주들이 조금 많이 오르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 우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추천드렸던 금호 석유 네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가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옵니다. 근데 대한 부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의 회복 시세에 따라 본다면은 금호 석유가 한동안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롯데케미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이 쉽사리 막 갑자기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지언정 다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뭐 1차적으로 20만 원 이상도 더 추가로 볼 수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대하티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철도 테마죠. KTX 관련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또 상승을 주고 있는데 대하TI 바닥부터 해가지고 상승 흐름 타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약간 좀 테마성 흐름이라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상황 자체가 원체 좀 튼튼합니다. 쉽사리 종목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튼튼한 재무 상황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실 건 절대 없고 무조건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굉장히 좀 매수상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하TI 같은 종목은 뭐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신규 접근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그 전부터 꾸준하게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고점에 빅히트 이슈로 인해서 상장 이슈를 올려쳤다가 요 날이죠. 10월 15일 날 쭉 밀리면서 또 끝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방송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바닥을 뒤진 다음에 상승을 조만간 큰 폭으로 시작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현재가 매수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는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잘 가져가시면 좋은 전략적으로 또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수차례 말씀을 드리죠. 현대차 오늘 22% 상승이고요. 이건 제가 진짜 자랑인데 이날 7월 15일부터 매수 의견 드렸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라. 1차 20만 원, 2차 24, 25, 30만 원까지 간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기아차 같이 갈 거고요. 현대차 비싸면 현대위아를 사라. 네. 그것도 비싸다 생각하면 현대모비스 사라. 현대모비스는 상한가 흐름입니다. 더 이상 제가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완벽하게 잘 짚어드렸고요. 오늘 오르는 이유는 바이든 효과예요.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 네. 수소차 이슈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정말 빠르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추천주로 현대 글로비스 추천드렸죠. 네, 글로비스 이제 날아가고 있고 월요일날 추천주 삼성 SDS였죠. 네, 급등 나와서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고 글로비스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을 들을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현대 로템까지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 로템도 추천주였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현대차 지금부터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이 뭐 금방 나올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조정 거치면서 또 상승 흐름을 타는데 저는 사실 현대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30만 원을 봤어요. 상반기까지. 근데
코스피 지수의 이런 큰 상승 흐름을 봤을 때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애플카가 나온다고 현대차의 악영향이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애플카 언제 나오는데요? 2024년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현대차를 2021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될 시점 자체가 아시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가 안전권이잖아요. 지금부터 1년 동안 현대차 나쁘다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가운데서 뭐 최근에 현대차 보고서 가운데서 어이없게도 목표가를 하향시키는데 이유가 애플카 이슈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거고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현대차 그룹주 잘 갈 거고 계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겁니다. 다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온다면은 잘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좀 좋겠죠. 그래서 우선 현대 글로비스 추천드렸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 날도 또 좋은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또 좋은 수익으로 대형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대형주 100점 100등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제 방송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수익으로 또 다음 주에도 찾아뵙고 또 좋은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금요일장 또 이렇게 코스피가 올려 세우고 코스닥은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 일주일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 순간부터 매매 시그널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해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세장 충분히 즐기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